그땐 그 돈이 제 평온했던 황혼에 들이올 검은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고 아담한 한옥을 한 채 사는 것이었죠. 화려하진 않아도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장독대 옆에 봉숭아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어두웠던 얼굴을 활짝 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네. 당신 평생 소원이었잖아. 고생만 한 당신, 이제라도 그런 호사를 누려야지. 남편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인 오여사 댁을 찾았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며 억척같이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상속사실과 한옥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이 좋아서요. 조상님이 도우셨나 봐요. 제 들뜬 목소리와 달리 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과일 한 조각 입에 대지 않으시고 찻잔만 매만지시더군요. 그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부 얼마라고 했더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돈의 액수부터 물으시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네,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가게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알지. 걔가 내 퇴직금까지 끌어다 쓴 애다. 그런데 너는 내 이름으로 집 살 생각부터 하더란 말이냐? 남편이 옆에서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 꿈 이루겠다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끄럽다. 내 아내가 진짜 가족이라면 남편 사업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혼자 한옥에서 유유자적할 궁리부터 하겠느냐. 그 돈 당장 진우 빚 갚는 데 써야지. 집은 나중에 성공하면 더 큰 걸로 사면 될 것 아니냐. 어머니의 눈빛은 서늘함을 넘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돈이 아니라 당신 아들의 돈을 제가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모멸감을 안고 시댁의 문을 나섰습니다. 따스하던 봄날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진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시집 와서 얼마나 호강하며 살았는지, 레퍼토리는 매번 똑같았죠.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던 남편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조금씩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당신 명의로 된 집은 이미 있으니 이번 돈은 우리 가족의 위기를 넘기는 데 쓰는 게 어떨까? 내가 사업만 다시 일어서면 당신이 원하던 한옥보다 더 멋진 집으로 꼭 보답할게. 남편의 입에서 우리 가족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제게 상속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돈은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술에 취해 들어와 당신은 내 자존심도 안 세워주냐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잠시 잊은 물건이 있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가게 안에서 남편과 신우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오빠, 정말 옳게 명의로 된 그 돈 가져올 수 있겠어. 아, 지금 구슬리는 중이다. 우리 엄마까지 합세해서 매일 볶아대니 박서윤도 곧 넘어오겠지. 그 여자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서 이런 수에는 약해. 근데 오빠, 이 가게 사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면 올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오빠 빚 때문에 일부러 내 명의로 사업자는 거잖아. 신우이의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신우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바로 정리해야지. 그 돈으로 당신 빚부터 갚고 남는 걸로 우리끼리 진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박서윤이랑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평생 교사만 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시어머니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저희 상속금을 노린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연이 돈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다가도 한편으로는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셈과 이치를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셈을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 돈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죠. 어머니 모시고 저녁 식사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기쁨과 안도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가장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제 손을 잡으며 역시 내 며느리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남편이 묻자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식당 안에는 며칠 전 가게 앞에서 제가 들었던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돈만 받으면 바로 정리해야지. 박서윤이랑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쏠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이었던 김진우 씨.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이 이런 거였군요. 제 돈으로 당신들 빚을 갚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의미를 오늘 당신들 덕분에 새로 배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와 상속금 포기 각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사업에 들어간 내 퇴직금에 대한 포기 각서예요. 그 돈,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는 완벽한 남입니다.
저는 그대로 식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고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녹음 파일과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테지요. 저는 계약했던 작은 한옥으로 이사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은 제가 가르쳤던 옛 제자들이 찾아와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된 저를 안쓰럽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관계를 끊어내고 얻은 이 고요함이 제게는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박서윤으로 저의 황혼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